드릴게요. 됐어, 가십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결심으로 출석하시는 걸까요? 대파니까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시죠. 저는 대통령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서시나요? 네? 대통령 서세요? 여기 서시냐고요? 그걸 안 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비상입법기구 만약에 계엄 성공해서 설치됐다면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 거기서 활동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입법기구가 뭐죠? 비상입법기구 모르시나요? 이게 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김용원 장관이 본인이 썼다고 하던데요.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습니다. 어제 공수처 강제 구인돼서 한 말씀. 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출석하는 이후에는 지지자 결집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정치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폭동의 책임감 느끼십니까?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 책임을 느끼십니까? 그거 무슨 이상한 말씀 하지 마세요. 이거 저 헌법재판 관련해서 왔으니까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의지입니다. 오늘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좀 밝힐 수 있을까요? 비상계엄 관련 문제니까 비상계엄의 정당성이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하실 겁니다. 최근에 그 대통령의 행동 때문에 그저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혹시 안 느끼실까요?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아니 비상입국기구를 모르십니까? 비상입법기가 뭐예요? 이번에 계속 아니 전두환 때처럼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증명도 내지 않은 사실 가지고 그렇게 잠시만요. 근데 제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도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제 국회에서 예전에 12월 12일인가 그날 이제 가결되는 날, 네, 제가 이제 국회에 있었잖아요. 저는 상당히 그날 나름 쫓겨날까봐 조심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다가와서 몇 명이 물어봤어요. 어디 계셨냐고. 질문이 세다. 네. 그래서 저는 센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걸 난 묻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아무도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 기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명함을 달라고 하고 지금 풀단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예. 대단해요. 완전 분위기 달라졌나요? 네. 통상의 질문들을 이제 기대했던 윤곽근, 점잖은 질문들을, 익숙했던 질문들을,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들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오늘 분위기는 기자들이 꽤 저는 적극적으로 물어보려고 애썼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윤곽근도 참 자리를 빨리빨리 뜨려고. 피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근데 비상입법기구, 그가 굉장히 이게 민감한 주제라고 하는 걸 잘 알죠?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하고 피해가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물어본 모양이에요. 네. 차규환 변호사. 네. 이번 폭동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비상입법기구 설치돼서 계엄 성공했으면 비상입국기구 설치해서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 다 거기서 활동하셨던 거 아닙니까? 말로 함부로 뱉는 게 아니야. 네? 말이라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 그렇게 문제돼서 전혀 보도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문제돼서 근거 있어? 어디 말을 그따위 하나? 책임감 안 느끼십니까? 내란에 계속 협조하고 계시는데 책임감 안 느끼십니까? 아니, 다른 질문은 다 못 들은 척 하다가 비상계엄 네. 입법기구만 나오면 저래 되네요. 저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밖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조금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걸 좀 조심하긴 했는데 옆에 뒤에 따라오던 어떤 한 여성분이 아마 같은 팀인 것 같은데 얘 좀 치워달라고. 얘 좀 치워달라고. 지금 보니까 두 변호사 다 사색이 되는 걸 보니까 이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것 같네요. 네. 이게 뭐냐고 그런 건 없었다. 뭐 이게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네.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그 뱉어놓던 말들을 지금 이쁘게 다듬어야 되거든요. 내란죄 망에 걸리지 않도록 싹 쳐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안 쳐내는 게 그 계엄 쪽지거든요. 그 계엄 문건에 그 비상 입법기구 설치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빼지 않으면은
이 계엄은 단순한 경고용이었다라고 하는 이 주장 자체가 그렇죠. 성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비상입법기구는 어떤 식으로든 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비상입법기구야말로 북한 문란의 목적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렇죠. 이 문서, 네. 증거죠.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증인으로 나옵니다. 어떤 입장이실까요? 끝나고 뭐 대통령님은 김용현 장관이랑 얘기 나눈 거 있으실까요? 계속해서 부총리한테 주관 입장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는 불법기가 인정하기 때문 아닙니까? 대통령 진술이 가을 만에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계엄 이후에 김건희 씨가 있죠? 인정하십니까? 계엄이 김건희 씨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설을 그만 쓰시고. 소설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안보 위협을 비상계엄의 이유로 꼽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현재도 간첩죄 규정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간첩들은 한국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란죄 관련자들의 재판에 야당이 추진하던 김건희 특검법안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이 당시 국정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단서라는 겁니다.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이를 막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한 자릿수 이탈표만 나와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었는데 당시 한동훈 대표가 무조건 막겠다는 말 대신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본 겁니다. 공수처의 수색영장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이 비상계엄의 전제 사실로 적시돼 있습니다. 두 수사기관 모두 김 여사 특검법을 내란의 배경으로 지목하면서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는지는 앞으로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책임 떠넘기기 하고 거짓말하는 거 변호인들이 그렇게 지시하신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씨 개인의 입장입니까? 이따가 말씀을 해주세요. 지난번 변론에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시던데요. 계속 거짓말하는 이유는 불법계엄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불법성, 위법성 다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 지난번에 차기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도 발끈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표정 관리하면서 잘 웃네요. 네, 간 것 같아요. 내가 날리는데. 지난번처럼 너에게 말리지 않으려고 말리지 않겠다. 이런 그러네요.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그런 겁니다. 윤석열이 계속 하는 말이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베껴 쓰다 잘못 쓴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본인도 이게 불법성이 있다는 거를 사실상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고 일단은 차기환 변호사랑 이 변호사들은 네, 좀 표정 관리를 하고 들어갔어요. 네. 지난번처럼 모든 전혀 질문- 삿대질하지 않고. 질문들은 다 무대응을 했는데 네. 그 김건희 씨 때문에 결국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거기에 소설 유일하게- 쓰지 마세요. 유일하게 반응을 보였어요. 예. 그런데 그건 소설이 아니고 검찰이 최근에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맞습니다. 그렇죠. 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 윤곽근 변호사가 윤곽근 변호사. 이제 들어가는데 이분이 지난번에는 차기환 변호사가 발끈했거든요. 이번에는 윤곽근 변호사가 발끈했습니다. 아, 발끈 버튼을 또 누르버렸습니다. 네. 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 구속일 처음으로 만나시는데 어떤 부분 위주로 좀 진술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마치고 나와서 상세히 설명을 오늘 드릴게요. 대통령도 직접 신문하나요? 결정된 거 없습니다.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끝내고. 계속 진술이 엇갈리고 대통령이 계속 거짓말도 많이 하던데요. 변호인들이 네? 누구시죠? 이 뉴탐사 권지현 기자입니다. 일단 재판 보세요. 네. 계속 거짓말도 많이 하던데 재판 보시라고요. 항상 인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변호인들이 그렇게 지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재판 보시라고 누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데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우라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해서 최상목 부총리의 준 적 없다는 대통령 입장 그대로실까요? 재판 지켜보세요. 대통령 옆에서 준 사람 정진상 비서실장 아닙니까? 김용현 씨가 거짓말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재판 지켜보시라고요. 이미 말을 맞추신 겁니까? 지금 여기 조사하시러 나왔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째려보지 마십시오.
예, 이렇게 쫙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봤어요, 그 영상. 봤는데, 왜 화를 그렇게 냈다고 보세요? 오늘 찔려서? 일종의 발작 버튼인데. 오늘 또 거짓말 해야 되는데. 네. 기자들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좀 편파적으로 질문하는 거 아니냐? 왜 거짓말을 한다고 그 단정을 짓고 좀. 아니, 질문하냐?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계속 하잖아요. 오히려 이제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은 무시를 하다가 말을 맞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 찔러보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왜냐면 말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건데. 저는 처음부터 네. 오늘 시작하기 전부터 그게 좀 걱정이었거든요. 말 네. 맞춘 것 같다. 네.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뒤에 있는 기자들은 무슨 질문을 했길래 저랬는지 잘 못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본인들끼리 질문이 뭐였냐고 물어봐서 제가 옆에 가서 상세히 알려줬어요. 알겠습니다. 네.